저희 차례 저분들이 김경수님, 김경수 이사님, 죄가 없다? 김경수. 예, 시작하십시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공격했던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누구 있습니까? 김부선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김부선을 여인의 인권 침해니, 뭐 미투니, 뭐 이렇게 주장했던 공지영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김영환, 그리고 김영환 옆에는 하태경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같은 후보군으로 출마했던 인간들 누가 있습니까? 전해철이가 있었고, 김진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같이 거들었던 인간들 누가 있습니까? 정청래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유시민이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짧은 인생, 소중한 시간을 이런 씨알데기 없는 인간들에게 할애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에 충성을 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나라를 팔아먹는데 도장을 찍은 을사오적이 있죠. 일부는 사살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고관대작을 받고 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뭐 작은 동상과 같은 무덤도 만들고 그 후손들에게는 여의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물려줘 가지고 2대 3대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약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한 애들도 을사오적 못지않게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한 일은 서민들과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펼친 정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장했던 많은 의혹들은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애들은 조선 반도를 팔아먹은 애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주권자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의 정치 지도자, 정치 지방자치단체자, 정치인, 행정가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낙인을 찍어갖고 제거하고 팔아먹는 놈들이라는 뜻이죠.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애들은 을사오죽처럼 처단을 하든지 정의보험으로 졸라 패가지고 응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뭐 공익고발단이라든가 우리 시민고발단들이 자 여러분들의 그 고소 의사를 취합해서 현재 일부 김부선이라든가 뭐 공지영 이런 애들을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법적 판단, 법적 재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 법적 부분에서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인지, 법적으로 정말 단죄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뭐 고소인 측, 그러니까 공익고발단이라든가 시민고발단, 그 고소장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한번 검토해보고, 정말로 김부선이나 공지영, 이런 일당들, 김영환 애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굳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얘네들의 현 근황을 무슨 뭐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의 현황 굳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김부선이나 공정 이런 애들의 근황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똑같은 악의성을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가장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애는 바로 이정열인 것 같아요. 자, 이 을사오적, 육적, 칠적, 팔적, 구적 애들 중에 가장 지금 그나마 주둥아리 나불대면서 활동하고 있는 인간은 자 이정열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정열 변호사가 자 오늘이 며칠이죠? 2019년 2월 24일인데 어제 오늘부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리버리한 그 얼굴을 혐오스러운 그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정열이가 그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한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항소심을 다시
수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견을 밝혔는데 하기는 싫은데 하도 똥파리들이 날리니까 뭐 책임을 소명을 다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맡게 되었다 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변 푸른똥 하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죠. 이렇게 이정열 추종을 하면서 아부를 떨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정열 변호사는 TBS의 품격시대라고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봄 개편에서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이번 TBS 봄 개편에서 품격시대라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너무너무 잘하셨죠. 이런 애들은 빨리빨리 하차시켜야죠. 그리고 이 똥파리들이 이정열 유튜브로 집계를 할 것 같은데 굳이 시간 내서 이정열 유튜브를 볼 필요가 없겠지만 혹시나 보게 되면 신고하는欄이 있습니다. 동영상 신고란에 폭력적 혐오를 주는 내용 거기에 좀 신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냥 무슨 한국타이어나 넥센타이어 타이어 홍보대사라든가 타이어 광고 모델 정도로 나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잘 나가는 거 아닌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TBS에서도 하차를 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을 지지하면 문재인도 싫어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방송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박원순 시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공지영이를 볼 수가 있죠. 왜 이정열이가 유튜브를 할까? 돈 못 버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제가 만약에 소송 의뢰인이라면 이정열 변호사한테는 절대 의뢰를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언론에 너무 자신을 노출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정말 형편없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너무 값싸게 팔아버렸어. 이정열 변호사는. 제가 의뢰인이라면 절대 이정열 변호사 같은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좀 정치인으로 나갈 생각이 없다면 좀 언행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지영은 현재 오늘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봉침 목사님이라고 제 2편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띄었었죠. 자, 봉침 목사 사건에 관련해서 공지영이가 한번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봉침 목사가 엄청난 지탄을 받고 이민주 목사님이라고 해요. 이분이 엄청나게 공지영으로 인해서 수사도 받고 그 지역 일대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검찰 이 봉침 목사 사건이 이 소설가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2부를 찍었다는 거예요. 2탄을.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봉침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2부가 방송이 안 돼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또 무죄가 선고된다면 공지영이는 아마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손해배상 이걸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혜린이 무슨 의자니 이런 소설을 폈는데 현재 그 공지영에 대한 의혹 보도가 소설을 쓰기 위한 하나의 그 소재거리로 이 봉침 목사를 활용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신문기사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사는 삭제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공지영 소설가가 고소를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자, 공지영
작가가 이혼을 3번을 했죠. 그럼 앞으로는 뭐 비혼을 선언했니만이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결혼을 3번을 하든 이혼을 3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데 공지영의 세례명은 카톨릭인 것 같아요. 종교가. 자, 카톨릭인데 세례명이 뭐 있죠. 뭐 토마스, 뭐 안중근 이런 것처럼 공지영의 세례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저는 보고 동정녀 마리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정녀는 처녀 아닌가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세례명을 갖고 있네요. 그래도 약간은 거룩해 보이네요. 동지영님. 자, 이번에 이 봉친 목사 2부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을 한다는데요. 그것이 또 수사로 이어져 가지고 무혐의가 나거나 무죄로 되면은 공지영 작가는 중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SBS는 성남 조폭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조폭 연루 관련해서 보도를 했었죠. 조작 방송을 보도를 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력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방송 중단 가처분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을 하려면 급박한 사정이라든가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1월 28일인가 2019년 1월 28일경에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SBS에 제기된 이재명 도지사의 방송 금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이 되어야 되고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정정보도 청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가처분을 내리기에는 향후에 이 방송이 삭제가 돼버리면 향후에 이 사실관계 파악의 기회가 차단이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이런 조폭이라든가 연루 사건들은 우리 한국 정치사에 많이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 가치가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공공의 이익을 들어가지고 일단 가처분 소송은 기각을 했어요. 현재 SBS를 상대로 해서 진행 중인 소송은 이재명 도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매덕을 청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정정보도 청구. 이게 지금 본안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SBS는 뭐 그 이후로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뭐 추가적인 제보를 받거나 뭐 추가적인 의혹 폭로를 하겠다 하면서 트위터로 제보를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제보를 받겠다 이런 시도를 계속 했었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무서워가지고 걔네들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좀 더 뭐 제보를 검토를 하고 있다.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죠. 확실히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공격적인 대응에 좀 겁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곁다리를 쳤는데 뭐 여청단인가 뭐 이거 한번 엮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웃어버렸죠. 여청단하고 이재명을 엮으려는 이런 자기적인 수법에. 그럼에도 뭐 UBC인가요? 여기서 여청단의 뭐 조직원을 뭐 인터뷰하겠다 이런 생쇼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요 이재명 도지사한테요 고소당해서 UBC 망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청단 뭐 직원이다 소속원이었다 인터뷰를 하겠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UBC. 자, 그 다음에 뭐 중앙일보가 뭐 이재명 도지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의혹 보도가 1000건이 넘고 1500건이 넘는다는 뭐 보도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김부선에 관한 건데요. 자, 우리 김부선이는 신체 은밀한 부분에 뭐 점이 있니만이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페이스북을 거의 손절하고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침묵 상태에서 거의 은폐된 상태로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뭐 배신감일 수도 있겠죠. 공지영하고 김부선이가 공지영을 뭐 고소하겠다느니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고소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조용한 것이죠. 김부선이도 공지영의 피해자가 돼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김부선이는 철저히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김부선의 페이스북에 댓글이 뭐가 달리고 있습니까? 자, 내 돈 돌려달라. 후원 계좌 까라.
마지막으로 크게 모금 한번 하고 튀었냐, 이런 비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김무선이가 어떻게 다시 언론에 등장할지 상당히 궁금한데, 뒤에 또 누군가가 아니면 이재명이를 또 공격해야 될 공격거리를 누가 제공하면 등장할까요? 의심이 됩니다. 김무선이가 정말로 미투를 주장한 건지, 정말 여성 인권의 탄압을 주장한 건지, 이렇게 쉽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인지, 김무선은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몇 달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김무선답지 않는 것이죠. 자, 김무선은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 김밥, 야채 김밥 말고 참치김밥이라든가 비싼 김밥 있죠? 좀 싸가지고 강용석 변호사, 겨울 추운데 여기 한번 찾아가가지고 같이 김밥 좀 나눠 먹으면서 안부를 좀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표하고 전해철은 지금 현재 김진표하고 전해철은 김경수 구하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달에 경기 지역 화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이재명 도의사가 주최를 했었죠. 거기에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한 줄 아십니까? 42명입니다. 거의 다 참석하고 딱 2명이 참석을 안 했는데 누가 참석을 안 했을까요? 이 경기 지역을 활성화하다, 경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중요한 토론회에 경기도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딱 2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누굴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주최를 하고 경기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돈의 흐름이 돈이 돌게 하자, 이런 중요한 토론회에 경기도 내 모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실무 담당자까지 참석한 중요한 토론회인데 2명이 참석을 안 했어요. 바로 전해철이하고 김진표 2명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도 김진표하고 전해철이는 철저하게 이재명이를 반대편에서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두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을사오족 중에 넘버 2, 넘버 3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특히 전해철이는 넘버 1이 누군가요? 김무선인가요? 아, 전해철이를 넘버 1에 넣어야 되겠군요. 이것들을 다 장악하고 조율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저는 듭니다. 얘네들 둘이만 경기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명확하죠. 똥파리들 중에 똥파리들. 김경수 친문 친노에 들러붙어갖고 한 자리 해먹으려는 애들. 문재인의 그 후광을 배경 삼아서 어떤 권력이 한 자리를 해보려고 하는 애들. 최근엔 또 양정철인가요? 얘가 조용히 외국에 나자빠져서 조용히 좀 있으면 좋은데 기어코 또 청와대에 어떤 한 자리 해보려고 기어 들어왔죠.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삼철이니 뭐니 이런 인간들의 활동도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동영상 제가 앞에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김경수 지키기에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참 애처롭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김용환이는 현재 뭐 이름도 없고 브랜드 가치도 없는 김용환이가 갑자기 이재명이를 지방 선거 때 이재명이를 까므로써 몸값을 좀 많이 올렸죠. 그러나 장담하는데 두 번 다시 의원 배지는 찾기는 힘들 것이다. 그냥 조용히 썩은 이빨이나 빼면서 노년을 즐기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산과 싸우면서 지리산을 사랑하는 남자로 남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공지영, 장신중인가요? 뭐 똥신중인가요? 이런 애들 글이나 리트윗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태경이는 현재 그 미친년들 집단하고 싸우고 있죠. 자, 미친년들 집단은 미친놈이 상대해야겠죠. 자, 미친 집단이 누굽니까? 오마드죠, 오마드. 자, 오마드가 요즘에 상당히 시끄럽죠. 5.18, 자, 요즘에 오마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페미니즘하고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하태경이가 한번 저도 오마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정신병자 집단이죠. 거기서 뭐 할 말 못할 말,
뭐 표현적인 그런 언행들이 거의 놀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마들은 거의 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뭐 말투를 뭐 비꼬아서 거의 도배가 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죠. 하태경 의원이 뭐 외모 규제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든가 오마들을 반드시 폐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요즘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남녀 성대결이 극심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게도 하나의 그 위기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이는 이재명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하고 이걸 이간질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나선 바가 있죠. 물론 김부선이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는데 문준용이를 뭐 언급해서 이재명이가 뭐 이간질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간질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측면이 있었죠. 김부선부터 홍지영, SBS, 김용환, 이정열, 전해철, 하태경, 그리고 유시민은 현재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노무현 재단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꾸역꾸역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들은 지금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고 있는 한 정치인, 행정가를 없애고 도장과 낙인을 찍어서 제거하려는 열사, 구적, 팔적, 부적, 십적 이런 애들을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애들이 공익고발단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이들을 고소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처벌될지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단돈 10만원이라도 벌금을 선고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부는 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는 쥐죽은 듯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바로 해서 이재명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에서 승리만 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재판에서만 승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도지사는 더 이상 거칠 게 없기 때문에 뭐 대권에 직진한다고 봐야겠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해철 라인 쪽에서 아마 사법 판단에 올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지지자들은 또파리들도 아마 최선을 다하겠죠. 김경수를 구하라 하는 것처럼 아마 이재명을 제거하라 하는 것처럼 이재명을 제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당사에는 여전히 이번 주말에도 이재명을 제명하라 20-30명 되는 애들이 나와서 할 말도 없는데 거기서 시위를 하고 여전히 하고 있죠. 아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우리는 이 을사구적들, 을사십적들, 자, 우리는 이 을사구적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다시는 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법 판단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